설리반의 방문권입니다. 정신분석학에 미친 설리반의 공헌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공헌은 조작주의의 원리에 기초해서 기존의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적 언어와 방법론에 대해 철저히 비판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공헌은 인간의 경험과 생존의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적 틀, 즉 새로운 이론적 원리 체계를 창안했다는 점이다. 설리반의 해석들 중 몇몇 전 두 번째 공헌, 즉 그의 이론 체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설리반의 연구를 대체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관점으로 취급하려고 했다. 보다 긍정적인 해석가들은 설리반이 이론적 견제들과 철학적 가정들로부터 벗어나 임상 자료들을 관찰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방법론을 미화하고 이론의 중요성을 최소화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부분은 설리반에 대한 평가가 모두가 같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설리반의 이론가로서의 설리반의 지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임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개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설리반을 평가절하하는 어떤 이런 분들도 꽤 있는데 여기서 그린버그와 미첼 이 저자들은 설리반을 훌륭한 이론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가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임상 이론을 발달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분석의 여러 가지 이론의 틀을 크게 발달시킨 분이라고. 그래서 설리반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리반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른 학파에서 그렇게 후하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설리반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 저자인 미첼도 와이트 연구소 출신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스테판 미첼이 와이트 인스티튜트에서 대인과학의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이 학풍을 중심으로 이걸 통합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관계 이론 중심으로 관계 모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분 스스로가 관계 모델 속에서 공부를 해왔고 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이드의 어떤 정통 정신분석 이론과의 상호 관계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거 관계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두 개를 통합해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정통 정신분석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그 밖에 정신분석 이론들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느낄 수도 있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관계 모델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창시자 설리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선 자기 이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이드의 정통 정신분석을 소화해내야만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필연적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비교할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분이 관계 이론 쪽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현대의 이런 어떤 비교 정신분석을 잘 발달시킬 수 있게 하는 큰 배경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설리반은 인간을 새로운 관점의 틀에서 보았으며 인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세웠다고 인간을 새롭게 이해했다. 설리반의 조작주의적인 태도는 정신분열적 환자들을 싫어했던 자신의 초기 연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학문의 실용주의적인 경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정신분열적 환자들의 실제 상황과 이들에 대한 설명하는 추상적이고 증명될 수 없는 생물학적 이론 사이의 갭은 설리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유용한 이론이란 사회는 언어들이 분명히 이해될 수 있고 그 자료들이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행동, 말의 내용과 방식, 환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환자와 함께 있을 때의 치료자가 갖는 느낌과 행동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타당하고 합의된 공적인 자료들의 조건이다. 명확히 관찰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강조하는 설리반의 방법론 때문에 그는 때때로 환상, 소망, 인간의 심층과 같은 경험적 요소를 제외한 행동, 단지 사회적 상호작용만이 합법적 자료를 구성한다고 믿는 행동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로 오해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설리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의미 있게 보인할 수 있으며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임상적 현상들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참여함으로써 생겨난 상황에서 관찰자와 피관찰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는 인상적 현상에서 다음 두 영역은 제외된다. 첫 번째 영역은 환자의 경험 안에서 일어나지만 말로 나타낼 수 없고 끄집낼 수 없는 전적으로 사적인 사건들이나 감정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환자도 치료자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환자의 경험 안에서 일어났으리라고 짐작되는 저인 과정들이다. 여기서 설리반이 사용하는 무의식의 개념은 매우 교훈적이다. 분명히 인간 경험 안에는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이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많은 본연속적인 특징들이 있다. 조작주의는 항상 실제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기준인 셈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설리반은 정교화된 방식으로 이러한 무의식적 근체들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정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내가 실제로 한 물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모든 정신적 삶의 전체를 메우고 있는 무의식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러한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무의식을 가정하자마자 당신은 마술보다 더 마술적인 일에 얽혀들게 된다. 설리반은 언어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자의 정신이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종류의 입장들, 과정들, 대상들, 구조들, 그리고 요건들은 언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리반의 대인관계 모델과 영국학과의 대상관계 모델 간의 분명한 차이는 내적 대상들, 구조들, 그리고 과정들을 암시하는 언어의 사용과 관계가 있다. 클라인의 이론은 무의식적 환상의 세계를 정교화하고 있는데 그건 설리반이 극도로 연미했다. 이론의 사용 시 설리반은 개인의 경험의 복잡성과 고유성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완전히 분석될 수도 공유될 수도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만일 그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는 굉장한 평온하였습니다. 영국의 대상관계하고 여기서 대인관계를 조금 이분이 구별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국학파의 어떤 대상관계 모델에서는 내적 대상들, 그 인터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스트럭처, 구조나 그런 과정들을 암시하는 아주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인의 이론은 무의식적 환상의 세계를 아주 정교하게 설명해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리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시하고 있다. 우리가 언어로만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언어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할 때 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죠.